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현물 ETF가 이제 미국에서 런칭되면서.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증권 업계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쪽 관련된 애들 봐야 된다 무조건. 지금 IT 볼 때가 아니다. 가슴이 철렁하네요. 알지만 근데 아이디어 공부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 댄입니다. 옆집 부자영은 지난번 1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산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일단 성공하신 분들을 계좌 인증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큼 버셨는지 검증이 되신 분들을 이제 모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부자분들하고의 인터뷰를 하는데 모자이크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께서 믿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뷰하기에 앞서 데니의 간단한 이력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연기금, 그 다음 외국계 운용사, 그 다음 20개 매널리스트 베스트 4년 연속을 했던 경험이 있고, 주식 관련된 금융업계에는 16년 동안 있고, 3년 전에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따로 독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출연자분을 모셨습니다. 이름은 찰스 씨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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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연령대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이는 30대고요. 그리고 일단 자산 규모는 한 100억 내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한 거는 6, 7년 정도 회사에서 이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사실 이 주식 쪽 자체를 했던 거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꽤 됐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학업이 본업이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이제 계속 주식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취미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제 그냥 얼떨결에 시작을 이제 부모님 때문에 하게 됐는데, 뭐 그때는 뭐 거의 뭐 무지성 투자였죠 사실. 근데 이제 되게 그냥 신문 기사 하나 보고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시는 건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들어가면서 네. 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식 공부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바텀업으로 회사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자산가가 되시기 전에 이제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니시는 네네네. 예, 그러면 이런 주식 관련된 업종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모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긴 한데, 뭐 대학 때 이제 뭐 생각했던 거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은데, 그 동시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맨날 일만 하고, 대학교 때 이제 인턴 하나 했었는데 막 새벽 3시까지 막 일하면서 막 100만 원 받고 이러는 게 좀,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정직원이 되면 당연히 더 받겠지만 월급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몇 년이나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일을 이제 인턴하면서 좀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시간이랑 돈이랑 이제 좀 같이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제가 뭐 물려받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저희 집안이 무슨 뭐 재벌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진로를 이쪽으로 정하지 않았나. 그럼 대학교 가시기 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 가서 어떻게 취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일반적인 남성이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약간 딱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턴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경험을 토대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이것밖에 없겠구나. 뭐 아무래도 대학교 한 2학년? 2학년 때부터 좀 그런 쪽 투자업에 대해서 해서 나는 좀 이걸로 돈과 시간을 같이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벤치마킹을 한 거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왜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뭐 주변에 제 친구들 다 뭐 직장인, 뭐 이제 애 낳고 막 이런 일반적인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나이에 그런 형들을 봐서 그런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제 아버지처럼 회사 20년 이렇게 다녀서 뭐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저는 똑같은 나이 때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자산과 일반 직장인 삶이 뭐가 다른지 막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저 때는 칩보 이런 거 많이 가입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인턴을 해서 어떻게든 정규직으로 공채나 시험을 통과를 해서 어떤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은행권이나 뭐 이런 데 금융권을 들어가서 저희 때는 4천만 원이면 높은 연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는 게 목표였다면 시작부터 확실히 자산가분들은 내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어릴 때
한다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실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점에 그냥 따라갔던 것 같거든요. 그냥 회사 가라고 하면 회사 가고 지원서 여러 개 내고 붙은 데 면접 보고 회사 다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제 친구들도 비슷한 직장인들은 지금도 계속 직장인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이제 자산가분들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고민을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투자업이 결국엔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벌 수 있는 잡이라서 이걸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자산 사이즈가 캐시로 2, 30억만 있어도 굉장한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으로 이제 한 100억까지 성공을 하게 된 투자 방법이나 투자 스킴들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근간에 있는 건 사람마다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물건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심플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뭐 밸류에이션, 뭐 사업 분석 이런 거 당연히 저도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저는 보통 이제 두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조금 단기로 보면서 이제 모멘텀 플레이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념이 얼마나 매콤하냐 약간 요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식재료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냐 이제 금융권 말로 하면 이제 좀 펀더멘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극단으로 보면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을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이 물건이 되게 대중적으로 어필이 되면 이 양쪽 모두에게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제 트렌디하냐 소재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한 거고 동시에 그 트렌디한 소재가 돈을 잘 버냐가 동시에 맞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흔히 주식할 때 이제 보통 운용사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우는 것들이 스타일이 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약간 가치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펀더멘탈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물건을 비교할 때 모멘텀을 좋아하냐 가치 투자를 좋아하냐 이 두 가지로 좀 쉽게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실 땐 두 가지 스타일을 뭐 어느 쪽이라고 구분하기 좀 힘들겠지만 어떤 스타일을 보통 추구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 그래서 이제 중간 성격인 보통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약간 좀 뭐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나 좋아하는 연예인. 뭐 예를 들어 수지. 그렇죠. 근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도 비슷하게 뭐 사람이나 물건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들어도 다 납득할 만한 숫자의 그런 설명에 뭐 소재거리도 좋은 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차점에 있는 걸 찾으려고 보통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이 두 부류 모두 다 그냥 시장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로만 한다, 이걸로만 한다는 사실 되게 더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만 이쪽으로 치우쳐지면 이 펀더멘탈만 보시는 분들은 또 이거 다 구라야 이러고 안 보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숫자 베이스로 하면 이제 이 매콤한 아이들은 이제 또 이거 너무 그냥 너무 올드해 약간 이렇게 되니까 딱 그 중간에 뭔가 있는 걸 찾는 게 조금 아무래도 뭐 히트레이션이나 이런 거 자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말씀 들어보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반반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가치 투자나 이런 펀더멘탈적으로 숫자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그다음에 약간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보통 실적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펀더멘탈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을 추정하는 사람들이죠. 주가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EPS 그로스나 이런 것들을 위로해서 펀더멘탈을 체크를 많이 한다면 약간 PER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모멘텀이나 이런 걸 좀 잘 맞추는 거는 아무래도 그 매니저들이 좀 잘 맞추잖아요. 그래도 시장 동향 같은 거를 많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속된 말로 약간 매삭기가 있다. 약간 이런 용어가 있는데 저희 업계에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을 잘 맞추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나와주신 분께서는 종목 피킹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A라는 업체랑 B라는 업체가 거는 똑같은 일원이 당연히 이제 뭐 사업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도 있지만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약간 되게 요즘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되게 각광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뭐 아이돌 이런 건데 조선시대로만 돌아가도 그냥 광대, 기생 사실 이런 직업을 되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뭐 엄청 환영받지
있지는 못했던 직업들이. 의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 요소나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뭐 약간 이제 음식료 회사들이 그렇죠. 그냥 뭐 오리언클, 뭐 초코파이 많이 만들어 약간 이렇게 돼버리지. 사실 뭐 옛날처럼 뭐 중국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뭐 화장품이랑 중국 소비재 자체가 큰 이제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그게 되게 부각을 받았던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냥 넌 초코파이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 체제 자체가 아무래도 수출 기반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처럼 이렇게 쭉 가는 주식이 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삼성전자,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나 이런 중소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셔서 6년 동안 배우시고 대학교 때 배우시고 고등학교 때 좀 했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럼 이렇게 세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스킴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지 방금 말씀하신 뭐 두 가지 모멘텀 밸류 뭐 두 개 다 적용하는 업체들이랑 기업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한두 가지 일상적인 케이스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제일 큰 건 이제 아무래도 뭐 21년 이제 한 하반기 네. 정도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게 호행이 엄청 강세로 갔다 보니까 이제 또 그 구간에서는 되게 이제 코인 관련된 주식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지금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약간 그 양념치킨 후라이드 반반 가는 뭐 실적도 나오면서 뭐 지분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두나무나 이런 데 지분을 갖고 있고 이런 회사들을 찾으신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너무 알려진 건 뭐 우리 기술 투자인가 뭐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그건 하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했죠.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사실 좀 말이 안 되게 그냥 시장가 대비 거의 3분의 4분의 뭐 이걸 계속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해서 접근한 것도 있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보통 어떻게 얻으세요? 뭐 지인을 통해서 얻으시는 경우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얻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보통 그런 것들을 똑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은 좀 틀리다는 거죠. 저를 포함한 어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주식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3, 4년 동안 거의 뭐 20, 30배 이상 벌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냥 그러면 그런 20, 30배 투자를 할 때에 종목 피킹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보통 현금 비중이나 아니면 신용이라든지 이런 레버리지를 보통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저도 조금은 썼죠. 아무래도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비율을 드리는 거는 근로소득이 뭐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이제 그거를 한 1년 안에 정도 갚을 수 있는 정도 신용 금액 정도는 그냥 리저너블하다. 그럼 300만 원 기준이면 12개월 하면 3,600만 원이니까 뭐 월 수입이 3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3, 4천 정도의 레버리지는 기초 투자 자금이 얼마든지 간에 써도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이제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저도 그렇고 대다수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월급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진 대로 이제 똑같은 비율로 이제 레버리지를 쓰면 이 이자 비용이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지금 금리 기준으로 20억을 대출받으면 대충 뭐 8% 정도라고 치면 이제 거의 이자 비용이 월에 한 1,30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20억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용을 20억 쓰면 월에 1,000만 원씩 나가는군요.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100억 자산이 있는데 100억을 쓰면 한 달에 이자만 이제 한 6천, 7천 이렇게 나와.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크게 보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시간이 많아지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되게 많이 나온 얘기인데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뭐 그런 원리는 책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근데 심플하게 보면 이런 거죠.
뭐 쉬운 예를 들어서 뭐 2년 뒤에 아이폰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냥 2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펀드 같은 걸 했을 때나 이제 지금 전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되게 이런 거죠. 제 친구들도 아 뭐 이 회사 26년, 27년 좋다. 그러면 제가 되물어보는 거는 너 20년, 27년까지 들고 갈 거냐 그래서 안 들고 가면서 그때 얘기를 왜 하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타겟을 잡는 뭐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하는 목표 주가가 그 시점이 가야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애진작에 할 때 이거는 타임프레임을 어디까지 잡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때까지 발현이 안 되면 제 로직이 잘못. 아, 보통 투자를 그러면 하실 때 어떤 투자 스킴이 있어서 뭐 종목 피킹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한 걸 보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투자의 엑시 시점하고 가져가야 되는 시점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STO 관련된 주식을 투자한다 네. 라고 하면 이제 핀포인트로 딱 이벤트가 되게 큰 게 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4월에 그 부산 디지털 거래소인가 그거 법인 설립되고 이제 10월부터 운영한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약에 STO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반응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시장이 이거에 아직 관심이 없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갖고 있는 포지션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 그러면 지금 시장이 뭘 보고 있지?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얻는 건 저는 좀 되게 큰 이벤트들을 많이 봐요. 저도 지금 그쪽을 보고 있는데 2월에 이제 뭐 기사가 나온 거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유가 이제 그 현물 ETF가 이제 미국에서 런칭되면서. 네,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사면서 오르는 건데 이제 국내에서도 그걸 2월에 이제 여야가 승인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STO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증권 업계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이벤트가 딱 발생을 하면 전 그냥 딱 기사를 보고 아 그러면 코인만 강세로 가주면 이쪽 관련된 애들 봐야 된다 무조건. 지금 IT 볼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포지션을 미리 깔아놓는 거죠. IT 볼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슴이 철렁하네요. IT만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사이징을 이제 비중 있게 하다 보니까 한번 포지션을 잡으려면 이렇게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간도 있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미리 쌀 때 포지션 잡아놓고 뭐 가격이 오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000원에 사면 8,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어차피 수익이니까. 어차피 그냥 뭐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높은 가격에서 잡기 시작하면 이제 심적으로 되게 심란하고 이제 아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어느 정도 수익이 적당하지? 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사실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시간을 좀 먹는 거죠. 약간 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계속 이기려고 해보는 거죠.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들이 이제 업계 출신인, 여기서 말씀드린 업계 출신이라는 거는 뭐 현직에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를 했던 분들이 보통은 여의도에서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나와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다 성공할 것 같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은. 진짜 성공할 확률이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금액마다 조금 그 기하급수로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집중 투자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전편의 투자자분은 이제 좀 여러 종목들하고 이제 좀 가장 센 거, 대장주 위주를 찾는 거에 좀 시간을 포커스를 많이 두신다고 했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